네, 5강의 8번, 9번, 10번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5주차 수업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을 텐데 다음 주 이제 올릴 내용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내심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게 정말 마지막 촬영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뭐 1월 말부터 계속 찍고는 있지만 벌써 3개월이 됐네요. 시간으로 따지면 3개월이 됐는데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제가 전문 뭐 인터넷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 카메라만 응시하면서 응시도 잘 못하죠. 좀 뻘쭘해서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카메라 앞에서만 지금 계속 떠든 지가 3개월. 좀 쉽지 않은, 저같이 아마추어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강의가 제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교실에서 만날 날을 이번 주에 한번 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이번 주말에 연휴 기간이죠. 우리 고3들은 뭐 이렇게 나가서 노시는 건 없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많이 놀러 간다고들 하더라고요. 안전하게 별탈 없이 그렇게 5월 둘째 주까지 무탈하게 지나가서 셋째 주부터는 학교 교실에서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주저리 그만 떠들고 시작하도록 하죠. Exercise 8. The distinctions between mind and body and war and peace appear to have lost credibility altogether, with the result that we now experience conflict intruding into everyday life. Since the 1990s, rapid advances in neuroscience have elevated the brain over the mind as the main way by which we understand ourselves,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emotion and physiology to all decision-making. Meanwhile, new forms of violence have emerged in which states are attacked by non-state groups. Interstate conflicts are fought using non-military means, such as cyber warfare, and the distinction between policing and military intervention becomes blurred. As society has been flooded by digital technology, it has grown harder to specify what belongs to the mind and what to the body, what is peaceful dialogue and what is conflict. In the obscure space between mind and body, between war and peace, lies nervous states. Individuals and governments living in a state of constant and heightened alertness, relying increasingly on feeling rather than fact. 8번은 별표를 2개를 쳤습니다. 이유는 내용이 우선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저만 어렵진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관한 문장의 어떤 구조상 푸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얘기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예시 2개, 또 하나 두고 예시 2개, 뭐 이런 식이거든요. 구조가 무관한 문장을 찾기에는 그렇게 예쁜 구조가 아니었어요. 까다로울 수 있었어요. 아마 해설지를 보면 더 어려웠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밑줄을 쳐봅니다. 주제입니다. distinction, 차이와 구별인데, 차이와 구별, 정신과 몸, 마음과 몸, 또는 전쟁과 평화, 뭔가 상반되는 개념 같아요. 이것 사이의 구별과 차이와 이런 것들이 뭐처럼 보이냐면, 자,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뭐냐면 appear to는 뭐뭐처럼 보여요죠. 근데 뒤에 보시면 동사 원형이 안 왔어요. 원래는 appear to lose 하면 되거든요. 동사 원형을 쓰면. 그런데 얘는 지금 뭐가 왔어요? to 부정사에 완료가 온 겁니다. 이게 뭐냐? 준동사에 문제가 2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준동사에 어법이 나오면 태와 시제가 나온다고요. 태가 95%인데 시제가 가끔 나올 수가 있다. 그게 뭐야? 이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have pp를 to 부정사 뒤에 붙이니까 이걸 우리가 완료 부정사라고 하거든요. 어법 공부를 해보신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완료 부정사를 언제 쓰는지. 언제 쓰냐면 원래 동사보다 시간이 앞설 때 쓰는 겁니다. appear to는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이는데 뒤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랬었지 않아? 그렇게 보여.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lose가 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을 약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할까요? 그래서 have pp가 온 겁니다. 얘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왜 이렇게 썼지 정도는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잃은 것처럼 보여.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 뭐를? credibility를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설지에는 신뢰를 잃은 것처럼 보여라고 했거든요.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게? 해설지가 그래서 좀 어려워요.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말이 안 될 땐 안 되는 거죠. 어렵다기보다. 어떤 육체와 정신 그리고 전쟁과 평화 사이에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 구분 자체에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좋을까요? 확실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석한 게 맞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credibility가 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답지를 쓰시는 분들이 알바생들이 많거든요. 알바생들이 그냥 사전 대충 찾아보고 한 단어 딱 고른 거예요. 신뢰라는 단어. 확실성이 좀 더 가깝습니다. 어떤 구분이 정신과 육체는 전혀 다른 상반된 개념처럼 보잖아요. 전쟁과 평화라는 건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구분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구분의 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결과로서 with the reason that 그 결과로서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를요? 갈등을요. 근데 이 갈등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 평상시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에 intrude 침입하고 있는 거죠. 침입하는 그런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게 되지만 요 확실성 자체가 과거에 이미 사라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사라진 채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 자꾸 갈등,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주제가 나가는 거예요. 주제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무관한 문장은 1번 앞에가 무조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리는 좀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자, 1990년대 이래로 빠른 진보가 있었는데 발전이 있었다. 어디에서의?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에서의 발전이, 급격한 발전이 일어났고, 자, 얘가 뭘 했냐면은 have elevated, 높여왔다. 뭐를? 그러니까 위로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뇌를 위로 어디 위로 갖다 놔? 정신의 위쪽으로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경과학이라는 게 발전하기 전에는 이 뇌와 이성적인 뇌와 감성의 이 마인드가 서로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몇 번 만났고,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과 이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뇌가 내리는 명령이다라고 발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된 방식으로서 뇌를 정신 위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을 통해서, 이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뭐해? 우리 스스로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뭐 하면서요?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emotion and physiology to all decision making.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뭐가? 이 신경과학이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경과학이 계속 증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감정과 생리적인 어떤 생리학의 중요성을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얘가 증명하더라. 뭐가 하고 있다고? 뇌가 하고 있다라는 거. 뇌가 하고 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의사결정. 요 중간 거 다 뺀다고 하고 이런 거 다 뺀다고 하고 그냥 요것만 보자고.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고? 뇌가 한다고. 뭐가? 신경과학이 발견해줬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 신경과학이 도래하면서 뭐하고 뭐가? 육체와 정신의 어떤 구분이 첫 줄에서 말한 것처럼 그 구분이 명확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뇌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육체와 정신은 좀 나누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자, 2번으로 갈게요. 한편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요 동사도 기억을 하십시오. emerge, 출현하다, 나타나다는 동사는 자동사로만 씁니다. 자동사로 쓴다는 얘기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다시 말해서 얘는 수동태가 안 돼요. 가끔 나와요. 옛날 어법 문제에 is immersed, has been immersed 이런 식으로 태를 바꿔서 쓰는데 무조건 틀린 겁니다. 예, 물론 요즘 문제는 아닌데 틀린 거다. immerge는 자동사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폭력이 출현했는데 이 폭력 안에서 국가가 공격을 받더라. 원래 그 전통적인 전쟁이라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비국가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죠.
테러 단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interstate conflicts are fought. 얘를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가 일어나고 이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폭력 안에서 첫 번째가 얘였고 두 번째가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뭘 가지고 일어나냐? 우리 항상 전쟁은 군사적인 어떤 수단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non-military mean 어떤 군사적인 수단을 가지고 일어나더라. 그것이 뭐예요? 사이버 워페어. 워페어가 전쟁입니다. 사이버 전쟁 같은 것들이죠. 네. 또는 뭐 경제 가지고도 싸우고 뭐 이러잖아요. 자, 그리고 distinction between policing and military intervention becomes blurred 하면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 문장 어디까지 끊는 게 좋을까요? 얘를 여기서 끊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끊고 그렇다면은 구분인데 무엇의 구분이냐? 얘는 이제 police 경찰이잖아요. 경찰이 하는 일은 이제 치안 유지죠. 치안에 대한 문제라든가 군사적인 어떤 개입의 어떤 구분이라는 것이 becomes blur 되었습니다. 블러 처리한다고 표현 많이 하세요. 흐릿하게 만들어집니다. 모호해집니다. 뭐 이렇게 됐죠. 지금 주제 문장을 여기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객관성이라고 하는 가치의 많은 부분이 공공삶에 있어서 이것이 뭐 대이하입니다. 그것이 제공해 주거든요. 근간을 제공해 줘요. 합의라고 하는 기본을 근간을 제공해 줘요. 사람들 사이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들이 어떤 사람 공통점이 리틀은 없는 거라고 했죠.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 이게 뭔 말인가요? 여기서 otherwise가 표현하는 거는 객관성이 없는 거겠죠? 객관성이 없을 경우에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그 사람들 사이에 합의를 이 객관성이 제공해준다? 전혀 필요 없는 말이며 지금은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폭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위에 육체와 정신에 대한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왜 나왔을까요? 얘는 사실 쉽게 나온 문제 자체는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말을 썼다면 좀 더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전혀 쓰잘데기 없는 거 근데 넘어갑시다. 이 주제만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밑줄 다시 한번 쳐보세요. 접속사가 나왔네요. 이 사회가 넘쳐요. 그죠? 뭘로? 그 디지털 기술로 이제 넘치고 있다 보니까 to 이하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네요. to 이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뭐 하는 거냐면 specify 하기가 어려워져요. 명확하게 하는 게 어려워져요. 뭐를? what절을. What belongs to the mind. 무엇이 정신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육체에 속한 것이며 여기 이제 belongs 같이 썼네요. 그 다음에 무엇이 peaceful 평화로운 대화이며 그리고 무엇이 갈등인지에 대한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 이게 첫 번째 문장에 있던 그 녀석이 그대로 쓰인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럼 이 뒤에 다시 뭐가 나와요? 여기에 대한 예시가 나오면 되겠죠. 정리는 조금 이따 다시 합니다. 자, 5번 갔을 때 in the obscure space. obscure도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obscure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아까 위에 나왔던 blurred와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ambiguous라든가 뭐 vague라든가 이러한 형용사들이 우리 많이 익히고 있었죠. 그게 obscure입니다. 예, 많이 나와요. 동사로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렇게 불분명한 공간이에요. 육체와 정신 그리고 전쟁과 평화 이러한 그 모호한 공간 속에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lie 이렇게 나왔거든. 주어가 지금 나왔나요? 주어 없습니다. 이 공간에서 얘 다 떼어서 없어져도 돼요. 그럼 주어는 얘거든요. 네, 도치된 상황입니다. 이런 nervous한 state가 lie 있습니다. 끝. 불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끝. 이러한 불분명함 속에서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서 자꾸 불안한 상태가 돼버리고 그게 뭐냐면 개인이든 정부든 그치? 여기에 살고 있는 거야.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 constant and heightened alertness. 그러니까 뭔가 좀 높아진
경계의 상태 속에 놓여진 정부와 개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뭐 하고 있냐면 rely on, 점점 더 감정에, 팩트보다는 감정에 의존한다라는 거죠. 얘기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문장 우리 밑줄 친 데서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보시면 부분이 모호해지고 갈등은 새로운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있어요 라고 한 다음에 1번에 가서 신경과학의 발달은 정신과 육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뇌가 모든 결정의 주체임을 보여주더라 라고 하면서 정신과 육체의 어떤 경계의 모호성을 밝혀줬고요. 2번에서 예시는 그런 구분의 모호성이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생산했다. 국가와 국가 간이 아니라 국가와 비국가 단체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군세력을 동원하지 않은. 그리고 4번에 가서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걸 더 모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갈등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디지털 기술에, 그러니까 사이버 전쟁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5번에 가서 국가와 개인이 모두 이런 불안한 상태 속에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불안한 상태 속에서 점점 뭐 하더라? 팩트보다는 feeling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feeling에, 감정에 의존하는 사회일수록 결국 뭐예요? 불안한 사회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를 지금 석 달 가까이 그런 코로나 시국에 있으면서 우리는 많이 목격을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팩트보다는 점점 필링에, 그래서 가짜뉴스가 속출하는 이유도 결국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정부가 잘 해주셔서 그런 불안함이 덜하죠. 타 국가를 보면요. 다른 나라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옆에 일본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아마 요 밑에는 그러한 얘기, 감정과 팩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전 아직 찾아보진 않았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Exercise 9. The obvious problems being caused by economic growth have not been ignored by academics. They were noticed by some in the economics profession who then attempted to incorporate these concerns into their discipline. This led to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also the related study of natural resource economics. Conventional economics considers environmental impact to be an externality, something outside its concern. Environmental economists were keen to bring these negative impacts back within the discipline. However, they still approached the subject in a scientific and measurement-based way, for example, using shadow pricing to measure how much people were concerned about noise pollution or the loss of habitat. In other words, the way in which economics traditionally marginalizes or ignores something that cannot be priced was still adhered to, but the response was to attempt to evaluate in some way aspects of life which economics had ignored. Green economists would consider this to be a category error. In other words, they believed it is important to accept that some aspects of life have social or spiritual worth that simply cannot be measured. 9번입니다. 역시 별표입니다. 9번은요. 안 그래도 경제 글이라서 짜증나는데 새로운 경제 용어 제가 여쭤봤더니 이호경 쌤한테 물어봤더니 나온 지 얼마 안 된 개념이래요. 여기 나와 있는 잠재 가격이라고 하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까지 여러분 해야 됩니까? 참 통탄한 노릇인데 한번 해볼게요. 분명한 문제가 동사를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Had not been ignored by academics. academics는 이제 학자들, 교수들이죠. 교수들에 의해서 무시되지 않았어요. 말을 이딴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시되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그냥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제기된 문제야. 경제 성장에 따라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발전을 막 했는데 거기에 분명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들을 학자들, 교수들이 놓치지 않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They are noticed some kind of profession. 여기에서 they가 가리키고 있는 건 여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신경 쓰여지고 있다. 다시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무시되지 않고 있다. 챙겨지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그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다시 이 경제 전문가들이 뭘 하고 있냐면
시도하고 있더라. 뭐 하려고 하는 시도? Incorporate A into B가 되겠습니다. A를 B에 포함시키다 또는 합병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들의 관심을, 이러한 관심을 그들의 학문 분야예요. 훈련이라는 뜻도 있지만 교수들이 나왔으니까 자신들의 학문, 그러니까 경제학의 일부분으로 넣더라 이겁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집어넣더라. 그들의 학문 분야에 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더라 이겁니다. 지금 이게 글의 순서 문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 문장, 요 뒷문장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주어 동사를 찾아라. 지금 여기서 주어 동사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교수들, 여기 후로 받았죠? 교수들이 합치려고 하더라. 이러한 관심사 문제점들을 그들의 학문 분야로 넣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A로 가보는데 A에 Green Economist가 처음 나왔는지 두 번째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고려한다라고 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환경경제학자들이 한번 나왔을 때의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 this가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왜? 주어진 문장에 맞으면 뭐라 했어요? 그들의 학문 분야로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그 학문 분야가 카테고리 에러다, 범주 오류다? 이상한 말이죠. 여기까지 읽고 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be, this 똑같이 this로 받았는데 이 this는 과연 맞을까? 앞에 문장, 주어진 문장은 맞을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lead to 결과입니다. development of environment economy 여기 나오죠. 이것이 환경 경제학의 발전의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 성장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환경을 예로 든 것 같아요. 뭐 고용 불안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분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다른 기회비용 말고 환경이라고 하는 기회비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경제 성장 때문에 놓치게 된 기회비용 그게 이제 환경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그 부수적인 문제들을 환경으로 이제 쫙 집어낸 겁니다. 이러다 보니 환경 경제학의 발달이 일어났다. 그래서 B로 연결하면 되고 또한 The related study of natural resource economics 관련된 연구도 발달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천연 자원이 되겠죠? 천연 자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도 또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가 얘, 두 번째가 얘가 되겠네요.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자신들의 학문 분야로 집어넣다 보니 환경경제학이라는 것과 천연자원 어떤 경제학이라는 것도 발달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전통적인 경제학은 consider A to B로 봤죠. 자, 이거를 그냥 A as B로 해도 됐을 텐데 여기서 to B를 쓰기 위해서 이제 to 부정사를 쓴 것 같아요. 이런 환경적 영향력을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externality, 외형적인 어떤 영향이라고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의 거다. 그 경제학의 핵심이 아니라 부수적인 거야 라고 봤다라고 한 것 같고 something outside is concerned. 그래서 좀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뭔데? 그 분야의 약간 바깥쪽에 있는 거야. 관심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거야. 관심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이야 라고 한 거고 자 그런데 environment economist들이 were keen 자, keen이라고 하는 형용사 보이시죠? keen이 이제 keen 1번 뜻은 이제 예리한 이런 뜻이 있어요. 날카로운, 예리한. 그래서 sharp의 뜻이 있는데 이거 말고 열심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열심인 이런 뜻으로 be eager to 하면 뭐뭐 열심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were eager to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러한 환경공학자, 경제학자들이 뭐가 굉장히 열심히냐면 bring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열심히 bring 하더라.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더라? back within discipline. 그들의 학문 분야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더라 이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핵심 뭐라고? 환경 경제학자들이 열심히 해요. 이렇게 된 거죠. 열심히 해요. 근데 A에서 뭐라 했어요? 환경공학자, 경제학자가 그대로 나오긴 했지만 this라고 하는 대명사를 썼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이 아니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라는 행위가 C로 가서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자 they라는 대명사 이제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주제에 접근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scientific and measurement based way로 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측정 가능한 방식이다. 좀만 더 읽어볼게요. 좀 어려운 이제 개념이 나와요. 뭐냐면 shadow pricing, shadow price 이게 이제 잠재 가격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 용어인데 제가 어제 밤늦게 찾아봤지만 정확히 잘 안 나와요. 아직은 생소한 개념 같아요. 뭐를 이용했냐면 이 잠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이런 용어를 썼는데 뭐 하려고? 측정하기 위해서. 근데 뭐를 측정해? How much people? 사람들이 얼만큼 신경 쓰느냐 이거야. 사람들이 얼만큼 걱정하고 있느냐. 소음 공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서식지, 이거 서식지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사람한테 서식지가 뭡니까, 여러분? 거주지의 어떤 그 손실, 거주지를 잃게 되는 그것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를 측정하기 위해서 잠재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잠재 가격이라고 이 용어를 쓴 게 결국 뭐냐면 이 과학적인 측정 방식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여전히 그 주제를 쓸 때 과학적인 방식으로 쓰더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말로 할게요. 말로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수적인 어떤 외부적 영향에 대해서는 외부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을 측정했고 사람들이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학을 따졌는데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환경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경제성장으로부터 오는 환경에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 파괴라든가 공장 때문에 소음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뭐 집을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집을 막 세웠는데 거기 거주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쫓겨났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잠재 가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분석하려고 했는데 이 잠재 가격이라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결국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어떤 이론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저 지금 말하면서 잘 모르겠거든요. 자, 환경적 영향을 경제학에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소음 공해를 돈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서식지 자신들의 거주지를 잃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과연 돈으로 따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을 하려다 보니까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걸 비용으로 산출을 자꾸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경제적인 효과 몇백억, 몇 조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기대되는 효과가 몇 억이에요, 몇 조 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야? 다시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야. 전통적 방식에서는 그런 부수적인 이런 환경적인 가격을 내지 않는데 관심 없어 하는데 그걸 관심 가지려고 보니까 다시 반복하다. 이게 뭐더라? 범주의 오류를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 가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의 어떤 마음으로 정한 가격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좀 편할 것 같거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가격. 소음 공해를 돈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비용으로 산출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소음 공해 때문에 사람들이 뭐 되게 괴로워할 것이고 그런 병원을 찾아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정도의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한다. 뭐 그런 용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이 방식 안에서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marginalize 한다는 거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이그노어랑 비슷한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전의 뜻이 뭐라 나왔나요? 이렇게 뭐 소외시킨다 이렇게 나왔죠. 사회에서 소외시킨다, 무엇을 처지게 한다 이건데 결국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더라. 뭐를?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무시하거든. 근데 이게 여전히 adhere to 뭐뭐에 이제 무엇을 고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전히 붙어 있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이거 얘네를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매겨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랬는데, 그런데 반응은 다시 그거를 평가하려고 하더랄까요? 평가하려고 하더라. 무엇을? 이 삶의 어떤 측면들을. 그리고 얘네가 무시해 왔던 그런 삶의 측면들, 외부적인 영역들, 환경이든 뭐 거주지의 손실이든 이런 거 경제학적으로 비용을 잘 안 생각했는데, 근데 그걸 다시 하려더라. 뭐가? 반응이. 이게 해석이 반응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거 반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편. 무시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가져오려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서는 다시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 기존의 경제학들이 무시했던 그런 삶의 측면들, 부수적인 환경적인 영향들, 이런 것을 다시 재평가하려고 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A로 가서 뭐라 생각한다는 거야? 범주의 오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they believe it is important to 가조 진주하네요. 뭐가 중요하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대디아를 삶의 몇몇의 측면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 사회적이고 어떤 정신적 가치를 갖고 있음을. 근데 얘들은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 자체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데 값을 매기려고 하는 잠재 가격이라고 하는 가격을 붙이다 보니까 오류를 범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 그렇죠? 뭐 분배 같은 거, 사회적 가치라든가 어떤 정신적 가치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측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말인 것 같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좀만 덧붙여서 말해보자면 예를 들어볼게요. 나와 있는 예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 공사를 해야 되고,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주거지에 어떤 불안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뭐 소음 공해라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든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시장 가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뭐를 쓰냐면 잠재 가격을 사용한다는 거야. 마음속에 가격을 매기는 거야. 이러한 피해를 입으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야. 뭐 이런 건데, 이 잠재 가격이라는 거 제가 정리한 거에 따르면 뭐라고 썼냐면, 왜곡된 시장 속에서 자원의 기회비용, 즉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을 잠재 가격이라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그 매길 수 없었던 가치, 이걸 매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재 가격이다. 뭐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영어 과목에서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10번인데요. 이것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Exercise 10. Until fairly recently, human beings lived in kin bands of usually no more than 20 people, loosely associated into tribes of perhaps a few hundred. Open to nature and each other, they knew each other more intimately than we can imagine today. Speech may have been superfluous, as it often is between lovers or between mother and baby. When we know someone that well, we know without asking what they are thinking and feeling. All the more in pre-linguistic times, when our empathetic faculties were yet unclouded by the mediatory apparatus of language. Spend some time alone with a person or small group in silence, and observe whether after just a few days or even hours you feel more intimately connected with them than if you'd been talking. The empathy and intuitive understanding of others that develops in such circumstances is amazing. 꽤나 최근까지 인간은 어디서 살았냐면 킨밴드, 킨은 친족이죠. 친족으로 이루어진 무리 속에서 살았고, 그게 몇 명 정도 되냐면 20명 정도 됐고, 좀 더 느슨하게 어소시에이티드 된 거 보면은 느슨하게 어소시에이티드 됐다라고 했는데, 요게 우선 알아야 되는 건 동사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접속사가 보입니까? 접속사가 없죠? 없죠? 동사 하나 있는데, 그럼 얘가 동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얘가 분사로 썼을 때 뭐? 태 문제가 된다고 했고, 태를 풀기 위해선 주어를 찾아라.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였다? 의미상의 주어. 여기 있는 인간이죠. 그럼 인간은 연관된다 어디에?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쓰는 거 맞죠?
그죠? 어디로 관련 있게 돼요? 부족과 아마 몇 명 정도 되는 뭐 수백 명 정도 되는 그래 친족 무리로 우리는 과거 원시 시대 때 그렇게 살아왔는데 좀 커진다고 부족으로 해봤자 요 정도 되는 범위였다 뭐 이런 얘기 같고요. 자, open to nature and each other. 자연에 오픈되고 서로 서로에게 오픈되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시작하잖아요. 형용사 무엇의 품사? 분사의 품사였다. 그러니까 형용사로 시작하는 문장 역시도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사구문. 여기서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정도의 해석 같아요. 뭐 as, they, were 정도 쓰면 될까요? 그들은 이 자연에 노출이 되었고 오픈이 되어 있고 서로 서로에게 너무나 오픈되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모여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얘들은 서로를 굉장히 잘 알겠죠. 그럼 2번 이건 무슨 문제? ly로 끝났네요. 다시 형용사 부사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 부사 문제. 뭐를 찾으면 된다고? 동사. 동사를 찾았는데 가운데 목적어가 있네요. 얘랑 intimate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친근한 그들을 안다? 친밀한 그들을 안다? 이미 그들은 친밀한 거 아닌가요? 예, 이쪽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죠. 잘 안다라는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가 맞다. 잘 안다. 뭐보다? We can imagine today. 오늘날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20명 내지 30명의 부족으로 살고 있을 때에 친족의 무리로 살고 있을 때 그들 서로 상대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명이 모여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반에 30명씩 앉아 있는 것보다 내가 내 친구를 아는 것보다 이 당시에 30명은 훨씬 더 그 각자의 어떤 특징을 잘 알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태다 보니 말이라고 하는 것이 speech가 자, 동사 다시 보세요. 동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동사 어떻게 되어 있죠? 조동사에 have pp를 썼다. 언제 얘기라고? 과거 얘기라고. 과거.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superfluous 한 거였을 거야 라고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는데 추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얘기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시제 문제를 내도 전혀 무방해요. 얘는 시제 문제 낼 수 있습니다. maybe 보다 훨씬 낫죠. 과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superfluous라고 하는 것이 뭐 excess, surplus에서 뭐 여분의, 과잉의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 과하다라는 얘기는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분의 것이다. 이때의 말은 그냥 불필요한 거야. 필요 없어. 뭐처럼? 이거 뭐뭐처럼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처럼? 누구누구 사이에 있는 것처럼? 연인 관계에서처럼 또는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처럼 말이라고 한 건 필요 없어. 엄마와 아이 사이는 부모 자식 간에는 그 키우다 보면 얘가 무슨 소리만 내도 뭘 원해? 밥을 원하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거지 졸립다는 건지 부모는 이제 알 수 있거든. 아이를 잘 보게 된다면 연인 간에는 말이 필요 없다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연인과의 말이 필요 없을까요?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 왜 말이 없는지는 저보다는 여러분도 잘 모를까요? 자, 연인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에서 그렇고 말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친족 사이에서는 그런 무리 사이에서는 말 없이도 다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when we know someone that well, we know without asking, 블라블라 떠드는데 자, 우리가 that well 이란 표현을 그냥 부사처럼 써서 그렇게나 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나 잘 알고 있을 때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정도일 때 우리는 알아요. 뭐하지 않고 묻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자, 여기서 이렇게 묶어봅시다. what이 나왔습니다. 제가 what 나오면 짝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설명했어요. 쓰지 않겠습니다. 얘 보면은 뒤에 are thinking and feeling 해서 이제 동사 다 나왔거든요. 그럼 뭐가 목적어가 필요 없어.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근데 여기 지금 뭐도 보이잖아요. 선행사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되면서 what이 쓰이는 게 맞죠. 자, all the more in pre-linguistic time. 그러다 보니 all the more라는 표현은 더욱 그랬어. 언어가 있기 전에
언어 이전의 시대 땐 더욱 그랬어. 근데 언어 이전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다시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언어 이전의 시대란 우리의 어떤 공감적인 능력,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unclouded 되었거든. unclouded 됐다? cloudy는 구름이 낀 거잖아요. 어는 구름이 끼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혼돈되지 않는다. 이때까지만 해도 언어 이전의 시대에는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by the mediatory apparatus of language 언어라고 하는 mediatory는 이제 조정하는 조정의 이런 말이고 apparatus는 장치 기구 이런 말이니까 언어라고 하는 어떤 조정 장치가 있기 전까지 이것에 의해서 혼돈되지 않았던 시대가 언어 이전의 시대다 이런 거죠. 말하지 않아도 잘 안다고. 그러니까 굳이 언어가 필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우 하면 가자 사냥하자 하자 그러면 배고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언어 없어도. 제가 사실 수업을 실제로 교실에서 하면 좀 더 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원시인이 나왔다면 원시인 표현을 더 잘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이 혼자 있는 이 빈 공간에서 카메라 앞에만 두고 우우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방에서 보고 있을 때도 얼마나 꼴 보기 싫겠습니까, 그죠? 안 합니다. 자, 4번 spending some time alone. 자, ing 나왔어요. 준동사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동사입니다. 동사인지 아닌지.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뭘 찾으면 돼요? 동사의 개수를 세보면 되고 동사의 개수뿐만 아니라 하나 더 뭐? 접속사 개수 또 같이 세면 제일 좋은 거죠. 보세요. 접속사 보이십니까? and 동사 다시 웨더 접속사. 얘는 아니에요. 지금 명사가 왔으니까 전명구예요. 네? 주어 동사 안 보이죠? 빼세요. 빼고 접속사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 어디까지 있나요? 다시 접속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있네요. 됐죠? 됐죠? 그러면 세봅시다. 접속사가 하나, 둘, 셋. 동사 하나, 둘, 셋. 동사는 몇 개가 돼야 돼? 4개. spend 쓰면 되죠. spend. 자, 혼자 있어. 혼자의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봐.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봐. 근데 침묵을 통해서 보내봐. 말하지 않고 그냥 몇 사람하고 있어봐. 그리고 한번 봐봐. 뭐를? 며칠 뒤에 또는 몇 시간 뒤에 네가 좀 더 친밀하게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들과 뭐 할 때보다? 말할 때보다. 그냥 말하지 않고 몇 시간을 두는 거예요. 한 3명, 4명이서 몇 시간 동안 두게 하거나 아니면 말하면서 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언제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냐? 여기서는 말하지 않을 때 더 그럴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공감과 그 다음에 intuitive understanding, 직관적 이해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직관적 이해. 그죠? 하고 관계사가 나온 거죠. 뭐가? 얘가. 근데 이게 언제 발달하냐? 그럼 대시 가리키고 있는 건 뭔데? 얘들이죠. 얘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발달하는 게 굉장히 놀라울 거야.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발달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5강까지 끝났습니다. 어법을 풀 때의 어법 얘기만 잠깐 하자면 결국 여러분 동사를 찾는 연습입니다. 뭐든지 동사를 찾으시면 웬만한 모의고사 어법 문제는 다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3번, 4번 꼭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닌데 3번, 4번에 ing 밑줄 쳤다. 그럼 동사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얼추 맞을 겁니다. 요즘 추세는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고 5강 어쨌든 끝났네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렵고 시간도 꽤 갔을 거거든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